통일부 장관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아롱지는 시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미래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통일에 대한 부분, 평화에 대한 부분들이 뒷전에 물려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 민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만을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주장, 즉 당위적 차원의 통일 주장은 이제는 좀 극복을 해야 된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떤 발전이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주거 문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생각하셨을 때 우리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당위적인 통일에서 실질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통일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일자리에 있어서 13만 개 안팎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측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지역 불균형 이런 걸 넘어서 남북이라는 보다 큰 균형 발전의 시야, 이런 것들이 확보됨에 따라서 제2의 균형 발전의 이런 새로운 그 시각,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도 지난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보면 이 지방자치 연방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실용적인 실질적인 접근의 시각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그다음 일자리, 주거 문제, 균형 발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존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일부는 노태우 정부 때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바뀌면서 부총리 격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작은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통일부 부총리는 빼고 통일부로 승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왔을 때 통일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이 폐지가 되었고, 2010년도에 연평도 포사격과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북핵 실험,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과 북의 대화라든가 협력, 그다음에 북의 정보,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통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일부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작은 정부와 통일부 폐지를 연결시키는 것은 뭐 원론적으로 좀 저는 이탈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작은 정부는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그 깃발 아래서 그 시장에서 정부의 불간섭 문제, 이런 것들이 작은 정부의 핵심적인 그 논리고, 그것과 이 통일부 존폐 여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이탈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통일부 폐지를 잘못 이야기하면 통일을 하려는 의지, 이런 것을 포기한다는 이런 그 왜곡된 시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실상 그 통일부를 폐지할 때 우리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상 대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외교부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통일 문제를 국제적인 외교의 그 이슈로 그 번지게 해서 자칫하면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난망하게 하는 이런 그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통일부 존폐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 해보면 65% 가까운 국민들이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하고 30% 미만의 국민들이 폐지되어도 좋다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이미 판정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흡수 통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흡수 통일이 가능합니까? 흡수 통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흡수 통일을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독일의 통일이 흡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상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적 협의 통일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학자들 또한 흡수 통일이 아니라 협력과 교류를 통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흡수 통일을 주장을 한다면 흡수 통일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이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침략을 해서 무너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의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아시다시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평화 공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이런 그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흡수 통일은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그와 명백히 견해를 달리한다 뭐 이런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흡수 통일이 가지는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정권이나 주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또 상당 기간 없을 것이다 이래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흡수 통일이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든 국민투표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면 이후에도 통일 이후에도 정통성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갈등의 소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은 자칫해서 흡수 통일은 통일 비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하게 할 거고 또 그 통일 이후에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연합 통일 방안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했던 내용 중에 높은 수준의 국가연합과 낮은 수준의 연방제 이런 것들이 서로 근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민족의 통일 방안을 좀 합리적으로 찾아가 보자 이랬던 그런 문제의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지 않은 이 흡수통일의 방안 이런 것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북의 경계심 내지는 뭐 적대감 뭐 이런 것만 촉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모두 합의하면서 도출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을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흡수 통일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흡수 통일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대망상이거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폐지나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